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최근 보험 뉴스들,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보험 사기 같은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요. 또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 그리고 아예 보험 시장 전체가 크게 변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보험 관련 소식들 보면 정말 세상 빠르게 변하는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 건강 관리 방식이나 휴대폰 쓰는 습관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뭘 좀 주목해야 할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좀 씁쓸한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광주 아파트 화재 사건 때처럼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게 된 경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었죠? 네.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보험 설계사가 중간에서 보험료를 가로챈 거예요. 그걸로 도박을 했다고 하고요. 보험료를요? 네. 심지어 서류까지 위조했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이 사건 보면서 보험료 잘 내고 있는지, 또 내가 만나는 설계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거 꼼꼼히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결국 보험금은 어떻게 됐나요? 법원에서 그 설계사한테는 배상 책임을 물었는데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 책임은 인정이 안 됐어요. 네. 개인적인 사기 말고도 좀 시스템적으로 새는 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이거 과하게 청구하는 거예요. 특히 도수치료 같은 거요. 맞아요. 그 문제 심각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 항목들, 특히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 치료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받고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다른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미용 시술 후 관리나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피로회복,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실손보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낸 병원비 돌려받는 이 보험 와서 나간 돈이 5조 3천억 원이 넘어요. 작년보다 10% 넘게 늘었고요. 와, 10%나요? 네, 근데 그중에 비급여 항목 지출이 거의 60%에 달한다는 거죠. 이런 과잉 청구가 결국은 뭐냐면 전체 가입자, 바로 여러분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하다가 다쳤을 때요. 이것도 보험 적용이 잘 안 된다고요? 네, 이것도 약관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보통 직업활동이 아니더라도 동호회 활동처럼 단체로 하는 스쿠버 다이빙이나 전문 등반 같은 좀 위험한 활동 중에 다치면 보상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동호회 활동도요? 네. 제주도에서 스쿠버 다이빙 사고 났을 때도 그게 동호회 활동이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즐기신다면 가입 전에 꼭 이 활동이 보장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특약, 그러니까 특별 약관에 가입해야 하는 건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 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네요. 근데 어두운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용인시 사례처럼 지자체에서 시민들 위해서 좋은 보험제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그 정말 좋은 사례죠. 모든 시민이 그냥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고요. 오, 진짜요? 편리하네요. 네. 그래서 재난이나 사고 같은 거 당했을 때 시에서 마련한 안전망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최근에 폭우 피해 인명 가족분들한테도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이랑 치료비해서 최대 1억 원까지요. 와, 지자체가 이렇게 나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건 참 의미 있네요. 그렇죠.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개별 사례 말고요. 보험제도 자체가 지금 크게 변하고 있다면서요. KICS, 킥스라는 거요. 이것 때문에 보험사들이 좀 힘들어하고 결국 이게 소비자 부담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KICS,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혹시 모를 손실에도 보험금을 잘 지급할 수 있게 돈을 더 많이 쌓아두라는 새로운 규제예요. 자본 규제죠. 더 튼튼하게 만들어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험사들한테는 당장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부담이 좀 큰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 같은 상품들은 판매를 줄이고 있고요. 일부 보험사는 이미 보험료를 5%에서 10% 정도 올렸습니다. 벌써요? 네. 이렇게 되면 특히 노후 대비하시려는 분들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보험사들이 이거 자본 맞추려고 14조 원어치 채권을 발행했는데 여기서 나가는 이자만 해도 1년에 1조 원이라고 하니까요. 부담이 크죠. 휴, 규제는 필요한데 또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 좀 그렇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술의 역할도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AI가 보험 사기 잡아낸다는 소식, 이거 흥미롭던데요? 네, 맞아요.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교보생명 같은 큰 회사들이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보험 사기 방지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어떻게 잡는 건가요? 허위 청구나 좀 의심스러운 이력 같은 걸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는 거죠.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보험 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게 또 시너지를 내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효과가 있군요. 네. 최근에 특별 단속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검거 건수나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기술의 힘이죠. 와, 기술 발전이 이런 데 쓰이는군요. 그러고 보니 보험을 파는 방식 자체도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엔잡러라고 하죠. 부업으로 보험 설계사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롯데손해보험의 원더라는 플랫폼이 딱 그런 예인데요. 휴대폰 앱 하나로 회원 가입부터 자격시험 보고 교육받고 위촉까지 혼자 다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앱으로 다요? 네. 그래서 누구나 파트타임 보험 설계사, 그러니까 엔잡러가 될 수 있게 지원하는 거죠. 이미 4천 명 넘게 활동하고 있고 내년 목표는 2만 명이라고 하니까 판매 채널을 확 늘리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허허, 세상 참. 근데 또 반대로 처음부터 디지털이다 하고 나왔던 보험사들은 오히려 좀 어렵다고요? 네. 캐롯 손해보험이나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같은 디지털 전문 보험사들이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디지털이 대세 아닌가요?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가입자를 90% 이상 모집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장기보험 상품보다는 단기 상품 위주로 팔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규제 때문에 오히려 발목이 잡힌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회사는 오히려 다시 오프라인 설계사를 도입하기도 하고 좀 디지털 색깔이 옅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죠. 휴대폰 보증 연장 서비스요. 이거 지금은 보험사만 할 수 있는데 통신사도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제조사 무상 보증 기간, 보통 2년이죠. 그 이후에 돈 내고 보증 기간 늘리는 건 보험 상품으로 봐서 보험사만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그거 가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걸 통신사도 할 수 있게 법을 바꿔달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걸 보험으로 안 보거나 아니면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판매사가 직접 보증 연장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오, 일리가 있네요. 근데 보험업계는 당연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통신사들도 이미 자체적으로 비슷한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실제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법 바꾸려면 최소 반년 이상은 걸릴 거라는 전망이고요. 네, 정말 보험 사기 문제부터 지자체 안전망, KICX, 킥스 같은 큰 규제 변화, AI 기술 도입, 휴대폰 보증 문제까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보험 시장의 단면을 쭉 훑어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딱 관통하는 핵심, 뭐라고 봐야 할까요? 결국은 보험의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는 그런 수동적인 가입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알아야 한다.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뭘 보장하는지,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알아야 하고요. 또 정부나 지자체가 혹시 나한테 도움될 만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건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KICS, 킥스 같은 좀 거시적인 변화가 결국 내 보험료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또 누구나 쉽게 보험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보험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같은 게 나타나서 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